두리와페 야구 시대 49년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있어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석과 전망 최강 불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승호 기자 나오셨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강 불펜의 안승호입니다. 장마가 시작되면서 점점 더 이 감독의 세밀한 경기 운영 능력이 되게 중요해지는 상황이 왔어요. 한 수는 물론이고 두 수, 세 수까지 앞으로 내다보면서 꼼꼼한 전략을 짜야 되는데 선수들 역시 컨디션 유지에 되게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사실 이런 분위기 때는 베테랑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린 선수들이 이런 상황에서 컨디션 유지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은 일단 지난 25일이죠. 발표된 LG와 KT의 트레이드 상황을 중심으로 향후 전망 같은 것, 트레이드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흐름 같은 거 저희가 또 두루두루 여기저기 전화해서 취재를 했으니까 그 내용 중심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트레이드 마감 시간 한 달 정도 남았어요, 이제. 그렇습니다. 네. LG KT 트레이드는 지난 월요일에 네. 실질적으로 성사가 된 것 같고요. 쉬는 날인데 야구는. 네. 그러니까 월요일도 단장들은 일이 있을 땐 일을 하죠. 사실 단장들이야 뭐 휴대폰만 있으면 일하는 한 거니까. 이틀 정도 뭐 구단주 제가 이런 절차가 필요하니까 네. 지난 다음에 수요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월요일이 LG가 수원 원정 하루 앞둔 날이었죠. 그렇죠. 예, 미리 하루 전에 이동을 하잖아요. 네네네. LG 차명석 단장하고 KT 나도현 단장이 아마 만나서 이 얘기를 나눈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모르시는 분은 없겠지만 예. 그 LG는 임준영 선수 예. 가 KT로 이동을 하고 KT에서는 내야수 천성호와 포수 김준태가 맞습니다. LG 유니폼을 입게 예, 됐죠. 그러니까 차명숙 단장이 나도현 단장한테 천성호를 먼저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네네. 나도현 단장이 그러면은 왼손 투수 달라 하면서 얘기가 진행됐는데 LG 네. 입장에서는 투수를 주는데 한 명은 너무 아쉽다. 그래서 포수 김준태가 포함된 2대1 트레이드로 최종 귀결이 된 겁니다. 적절하게 KT도 필요한 포지션을 좀 채운 것 같고 예, LG도 맞습니다. 필요한 포지션을 좀 채운 느낌이에요. 저는 이번 트레이드를 보면서 네. 이제 두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두 사람은 두 선수. 그러니까 LG 그 내야의 축이죠. 오지환 선수 네. 그리고 뭐 코 올라오는 유망주 이영빈 선수인데요. 이게 사실은 비교해 보면 오주환 선수는 좀 정점에 예. 있던 선수인데 조금 예. 내려오고 있고 예. 이영빈 선수는 성장이 막 기대됐는데 이게 예. 생각보다 좀 느리고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번 트레이드의 출발점이 사실은 두 선수로부터 비롯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LG가 먼저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LG 차단장이 움직인 맞습니다. 거니까. LG 내야의 당초 구상은 네. 유격수 오지환, 네. 2루수 신민재, 그렇죠. 3루수 문보경, 네. 그리고 다재다능한 내야수 구본혁 선수가 백업으로 왔다 그렇죠. 갔다 하고. 멀티로 왔다 네. 갔다 하는 거고 이영빈 선수가 타격 재능이 좋잖아요. 그렇죠. 이 선수를 하나 더 포함시켜서 뭔가 미래도 보는 이런 네. 그림이었을 텐데 오지환 선수가 타격 페이스가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많이 떨어졌죠. 예, 그 다음에 2군을 가서 조율을 했는데 사실 몸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이 안 좋다는 거는 왼쪽 팔꿈치 뭐 큰 부상은 아닌데요. 네네. 좀 울림 증세가 있대요. 아 그러면 풀스윙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른손 쪽 팔꿈치가 아닌 건 다행인데 네. 그래서 아직도 잔류군에 있답니다. 아직 경기 못 뛰고. 예, 사실은 이번 주 정도에는 돌아오지 않을까 실전을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언제 돌아와서 어느 정도의 정상 페이스를 찾을지 지금 예단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겠네요. 필요한 선 필요했네. 예, 필요했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영빈 선수는 뭐 간간히 정말 매력적인 홈런을 치고 스윙을 하죠. 네. 그런데 지금 오지환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멀티 내야 역할도 해줘야 되는데 조금 공수 모드에서 그런 대목에서 안정감이 좀 모자라죠. 사실은 LG가 우승하던 시즌에 최원태를 받으면서 이주영 선수 내줄 때 네. 이주영 선수의 공격력을 이영빈이 성장해주면서 어느 정도 메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 기대감도 있을 정도로 공격에는 정말 뛰어난 선수잖아요. 예, 맞습니다. 야,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었는데 예. 일단 염계혁 감독이 트레이드 결과에 만족한다라고 하면서도 예. 구단 차원에서 먼저 진행한 뭐 인터뷰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예. 이런 과정 살펴보면 이제 앞으로 LG가 이제 염계혁 감독이 팀을 운영하는데 방향성의 변화 같은 게 좀 생길까요? 영희욱 감독 입장에서는 네. 일단 고맙다고 했습니다. 네, 공식 네. 인터뷰에서 네. 필요한 선수가 하나 더 생긴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영경혁 감독이 당초 그렸던 큰 그림이 살짝 어긋난 대목도 없지 않아요. 뭐 그건 맞죠. 뭐 네. 오지환이 안 되고 이영빈이 돌아오려고 그러니까 했으니까. 아쉬움도 있을 것 같아요. 영경혁 네. 감독은 올 시즌 정상에 도전하면서도 네. 향후 5년 이상 LG를 살려갈 살림살이, 먹거리, 정치인들은 미래 먹거리라고 하죠. 이거를 갖춰놓겠다. 네. 그러니까 뭐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잡겠다는 구상을 했는데 네. 투수 쪽에는 송승기 같은 큰 이름이 나왔죠. 그렇죠. 잘 되고 있는데 야수 쪽에서 이영빈 선수가 조금 더 올라오면 좋을 텐데 조금 지금 뭐 방망이 소질은 있지만 말씀하셨듯이 계속 믿고 쓰기는 조금 예, 지금 출전 어려워. 기회를 무작정 늘리기에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사실 염경엽 감독이 지난해 손주영, 예, 올해 송승기 이어지면서 투수 쪽은 정말 빵빵하게 지금 만들어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야수 쪽이 조금 아쉽네. 예, 그러니까 천성 선수가 합류했기 때문에 이영빈 선수 뭐 기회는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예. 또 한편으로는 구단이 먼저 추진했다 이런 차원에서 뉘앙스가 이런 나왔어요. 차원에서 네. 접근한 것을 볼 때 네. 어떻게 보면 윈나우 메시지를 준 거다. 올해 예, 예. 이망주 중요하지 않다. 아니, 뭐 유망주도 중요하지만 확 이겨라. 예, 예, 이겨야 된다, 우승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한 거 아닌가 이런 해석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뭐 트레이드, 네. 외국인 선수 영입 네. 같은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뭐 감독으로 비롯되기도 하고 실무진에서 진행을 하지만 사실은 뭐 대부분 구단이 그 윗선에서 흐르는 뭐 샤워 효과라고 할까요? 위에 내려오는 그 물질에 따라서 아래서 움직이는 경향이 없지 않잖아요. 없지 않죠. 뭐 눈덩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네. 뭐 그런 거예요. 직설적으로 뭐 표현 안 하더라도 뭐 시스템 에어컨이라고 천장에 달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바람이 그 공기 순환이 되면서 네. 그게 전달이 되고 네. 뭐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LG 구단주 대행께서는 워낙 야구를 좋아하시고 직관도 자주 하세요. 총재까지 하셨으니까. 예, 예.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LG는 자완을 내주면서 이제 천성호를 영입했어요. 천성호 선수 지난 시즌 초반에 개막하자마자 막 4할 치고 막 툭툭 치고 나가면서 잘했던 선수였잖아요. 예. 꾸준함은 살짝 떨어질 수 있지만 이제 막 한 시즌을 풀타임으로 뛰어본 경험이 많지 않아서 여러모로 쓸 수 있는 선수고 장타력은 조금 아쉬워도 컨택 능력을 갖춘 선수예요. 맞습니다. 예. 뭐 사실 뭐 샤워 효과든 뭐 반신욕 효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경엽 감독은 나름대로 야수 운영에 길이 있죠. 경협볼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 야수 툴이 나름대로 갖고 있는 선수들을 적재적소에 쓰면서 경기를 풀어가고 특히 기동력을 많이 살리려고 하고 네. 기동력을 통해서 돌파구를 열려다가 논란을 또 일으키기도 하겠지만 예? 그런 야구를 하는데 네. 천성호가 이제 하나의 새로운 카드가 되겠죠. 근데 그리고 김준태 선수는 네. 잘 아시겠지만 포수로 방망이도 좋잖아요. 그렇죠. LG가 6월 이후에 타격 페이스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뭐 대타 등 그런 카드로 활용 가능할 것 같고 네. 지금 박동원 선수가 주전 포수인데 사실은 마스크를 쓰고 나오는 경기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상대적으로. 네. 다른 팀 주전 포수에 비해서는요. 그렇습니다. 백업으로 4년차 이주원 선수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자리에 대한 포수 역할, 마스크를 쓴 시간에 대한 분담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이제 영경엽 감독의 용병술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LG 팬들 사이에서는 박동원이 마스크 쓸 때보다 이주원이 마스크 쓸 때 승률이 높은 것 같다. 예.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하니까 오히려 박동원이 지타로 나오게 되면 공격력을 더 살릴 수 있고 그렇죠. 그런 차원이 가능하겠죠. 김준태는 말씀하신 대로 대타도 가능하고 약간 그 우투수에 강한 이런 스탯이 좀 보이잖아요. 그렇죠. 천성호 선수는 특히 이제 지난해 기록에서는 좌우를 거의 가리잖아요. 왼손 타자긴 하지만 예. 이런 것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공격의 어떤 경협볼 말 그대로 경협볼을 구사하는 데는 여러 가지 옵션이 생겼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KT는 예. 마운드가 올 시즌 강하잖아요. 예. 마운드 힘으로 버티고 있는데 또 투수를 데려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사실 임준영 선수가 궁금해요. 사실 KT가 지금 마운드 강하죠. 네. 선발 좋고 마무리도 좋은데 네. 손동현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한 다음에 6회부터 8회까지 가는 그 길이 예. 조금 울퉁불퉁해졌어요. 저 연결고리가. 네, 네. 그러니까 좀 조금 그 뎁스를 만들려는 차원이 있었고 자완이다. 활용도가 더 높은 거죠. 자, 임준영 선수는 제가 관심 있게 봤던 이름이에요. 네. 2021년도에 입단 첫 해 1군에 합류했을 때 대체 선발로 그 마운드에 몇 번 올라왔는데 쏠쏠했어요. 예, 당시 성적이 6경기 1승, 네. 평균 자책이 3.13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5회 6회 던지는 뭐 그 정도의 스태미나는 당시 없었지만 네. 그 오프너보단 길고 뭔가 경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던지는 모습을 보니까 덩치가 아주 크진 않은데 네. 공도 빠르지가 않아요. 근데 제구가 상당히 안정돼 있고 이중 킥킹을 하면서 약간 스리쿼터로 팔이 나오는데 약간 일본 스타일이네. 예. 근데 제가 그때 딱 떠오른 선수가 네. 2000년대 초 중반부터 일본 대표팀 주력 자완으로 한국 킬러라고 해서
뭐 많이 거론됐던 와다 스요시라는 선수가 있어요. 정말 사실 듣고 싶은 이름은 아니에요. 예, 와다. 정말 아픔을 많이 줬습니다. 와다가 네. 왔다 뭐 이런 기사 많이 썼죠. 근데 이 선수가 잘 성장하면 와다처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임준영 선수한테 네. 혹시 와다를 보면서 영향을 받았나? 받은 것 같더라고요. 와다 그랬더니 신경 썼냐? 네, 와다가 그랬더니 롤모델이냐? 뭐 그런 건 아닌데 이 정도 아니면 맞습니다 할 줄 알았더니 와다가 누구냐? 와다 잘 모른다 이러더라고요. 저희와는 아무래도 네. 나이 차이가 좀 임준영 그래서- 선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와다 선수도 네. 이 얘기 알면 좀 섭섭해할 수도 있어요. 1981년생이거든요. 네. 그리고 소프트뱅크에서 작년까지 뛰었고요. 롱런했죠, 롱런 예,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임준영 선수 스타일 보니까 네. 지금은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유튜브나 해외 야구 영상을 요새 젊은 선수들이 많이 보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은 20세기 소년 스타일이고 아니면 근대화 이전의 투수. 정통파, 클래식, 정감이 가는 이런 유형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임준영 선수를 내줬다는 거는 네. KT에서는 임준영 선수를 더 크게 보고 네. LG에서는 뭐 자원이 많이 뭐 지금 갖추고 있지만 그렇죠. 뭐 실링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성장 한계치 이게 네. 이런 시각이 LG와 KT가 다른 것 같아요. 선수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그렇지. 기준이. 예. KT 나도현 단장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네. KT는 그 다른 것보다 이강철 감독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임준영 선수에 대한 평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임준영 선수의 실링이 굉장히 높다고 우리는 보고 있다. 아. 이 점에 굉장히 방점을 둔 것 같아요. 사실 KT 가면 잘하는 투수들이 워낙 많았어서 지금까지.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선수 1군에서 네. 5경기 4.2이닝 4안타 1실점 최근에 던졌습니다. 네. 불펜으로 1이닝 던지고 잠깐 세컨맨으로 나오기도 했는데요. 뭐 롱맨도 가능하고 여러 그렇죠. 가지 이제 유용해요. 근데 다만 성적보다 뭔가 투구 내용은 그렇게 압도적이지 아주 않다. 좋지는 않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상무를 다녀온 다음에 네. 구속이 좀 떨어졌고 팔각도도 약간 떨어졌대요. KT도 이 점을 알고 있어요. 이게 상무 갔다 와서 조금 떨어진 선수들이 좀 있어요. 예. 그 SSG의 서진용 선수, 왜 그러지? 김택형 선수. 예. 이 선수들도 다 비슷한 시기에 갔다 왔는데 조금 떨어진. 근데 경례를 많이 해서 그러진 않아요. 근데 왼손이니까 왼손은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경례는 오른손이죠. 예, 그렇죠. 저도 다녀왔습니다. 병역 필이에요. 예. 하여튼 뭐 이 대목에서 그 이강철 감독도 그 임준영 선수를 잘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기를 보면서 네네. 뭔가를 만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팔각도가 조금 올라오면은 좋아질 것 같다는 코멘트를 했고요. 이강철 감독은 올해 이미 그 SSG와 트레이드에서 넘어온 오원석 선수를 좀 만들어 좋아지는 과정을 봤잖아요. 어마어마하죠, 오원 예. 선수. 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시즌 중이지만 임준영 선수도 뭔가 변화를 가져가면서 아마 등판할 것 같아요. 임준영 선수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KT가 부족한 6회 8회 그 사이를 메워주는 예. 역할을 하게 되겠죠. 예. 선발과 마무리는 좋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강철볼, 네네. 이강철 감독의 야구의 특징은 역시 투수 쪽에서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롱맨을 쓸 수도 있고 예, 뭐 이렇게. 임준영 선수가 어쩌면 굉장히 큰 카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KT 기록을 좀 살펴보면 구원 평균 자책도 1위거든요. 예. 전체 리그에서. 그러니까 뭐 사실은 마운드 쪽에서는 그 흠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기록을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7회 투수들, 그러니까 KT 투수들의 7회 POPS를 보면 7월 3리로 좀 리그 바로 그 대목입니다. 7회가 예. 있죠. 약간 흔들려요. 8회는 이제 7할 2푼 1리로 3위인데 그러니까 6, 7회를 좀 버텨주는 요런 한 자리를 임정 선수가 해줄 수 있으면 꽤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기록상 KT 구원 투수들의 좌타 상대 POPS가 7할 4푼 5리로 높아요. 그러니까 사실 리그에 좌타가 엄청 많은데 맞습니다. 그 타이밍에 좌타자들을 잡아줄 수 있는 선수가 있으면 KT에게는 큰 힘이 되겠죠. 자, 그래서 사실 단장들이 이제 저희가 이거 준비하면서 여기저기 통화를 했는데 지금 단장들은 계속 바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계속 카드 맞추고 트레이드가 어마어마한 빅딜은 좀 예. 빼더라도 예. 조금 더 만들어질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는 거죠, 지금. 이번 그 트레이드의 주역인 차명석 단장은 네. 사실은 커뮤니티에는 트레이드 차라는 별명도 있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네. 트레이드 과정을 놓고 좀 전화를 하면서 이것저것 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서 네. 몇 구단하고 좀 더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네네네네. 이번에 어쨌든 자한투를 내줬으니까 다른 구단에서도 들어오지 않았나 했더니
뭐 지금 KT하고만 했다는 얘기를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더라고요. 네. 알려달라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용윤 기자도 좀 통화를 몇 군데 해봤잖아요. 네. 저도 해보니까 이번 LG KT 트레이드를 신호탄으로 네. 이른바 그 큰 빅딜은 아니지만 소확행, 뭐 저희가 당근 거래 같은 게 있잖아요. 당근 트레이드. 네, 당근 거래. 작은 만족감을 느끼는 예, 좀 이렇게 소소한 그런 거래가 종종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당근 거래랑 조금 다른 건 예. 당근 거래는 이제 제가 이거 팔아요라고 올려놓고 이제 입질을 하는 거잖아요. 예. 요건 아니고 이게 올려놓으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그래서 당근 그냥 거래까지 설명하면 실제로 이렇게 네. 쿡쿡 찔러보는 일은 계속 네,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 선수 되나, 이 선수 되나. 그런데 대부분 얘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트레이드 물밑에서 협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구단이 별로 없더라고요. 언제나 하고 있다. 예, 한두 군단 있긴 했습니다. 차명석 단장하고 하나. 아. 예, 지금 현재 현재는 없다. 예, 그랬는데 하나같이 그 경쟁팀 간에 1위부터 뭐 한 6위, 7위까지 붙어 있잖아요. 네네. 주전 간 거래는 지금 안 될 거다. 똑같았습니다. 근데 백업 자원을 놓고는 네. 1.5군 예, 지금 LG와 KT와 했던 좀 안 쓰는 자원을 교환하는 이 정도의 거래는 과감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 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느낌상 그냥 그렇게 가더라고요. 이렇게 그 지난해 있었던 박병호 오재일 트레이드급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냐. 서로 딱 맞추는 포지션 변경이라든가 지금 팀 내에서 조금 떨어진 활용도를 상대팀이 높여주는 요 정도의 트레이드는 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럼 어떤 트레이드가 될까 그런 대목이 네. 뭐 팬들도 보고 저희 미디어도 보지만 그 협상 포인트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단이 뭐가 부족하고 또 뭐가 필요하고 어떤 선수가 남아 있고 이게 어느 정도 드러나 있잖아요. 요게 그러면 이번 KT 트레이드가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적정한 예, 수준에서 예, 이루어졌잖아요. 요게 일종의 신호탄 같은 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제가 어제 제가 손 얘기했네요. 손익단장하고도 조금 통화를 했는데요. 성함을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는 그냥 무편집으로 거의 가기 때문에. 네. 그런데 얼마 전 중견 스테이트 소동이 맞아요,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얘기는 뭐 다시 한번 강조를 했어요. 이미 지난 얘기라고 했고요. 지금 현재는 하나는 트레이드 협상이 없다. 없다. 오늘은. 오늘은. 예. 어제 통화했으니까 오늘은 다 달라졌을까요? 예, 근데 그 얘기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하나 보죠?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격이 너무 붙어 있다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예. 그리고 다만 이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감 시한 7월 말 앞두고 그때는 마지막 찬스잖아요. 그때는 어떤 결단을 할지 모를 것이다. 하나도 포함된 얘기겠죠. 저도 비수도권 단장님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거기도 아주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리미트가 오면 예. 뭐가 터질지 모른다. 예.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지금 사실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 그 단장들 사이 10개월 단장들 사이에 어쨌든 커뮤니케이션 허들이 굉장히 낮아진 상태잖아요. 예, 맞습니다. 서로 예. 너무 잘 알고 예. 서로 익숙하고 그러니까 예. 막 이렇게 몰래 막 쿡 찔러보고 간보고 이런 거 없이 예. 약간 솔직하게 어느 정도 이 선수 줄 수 있어요. 이게 들어가신 단계까지 되니까 오히려 커뮤니케이션이 부드러운 것 같아요. 단장들이 아마 프로야구 역대 원년 이후에 네. 가장 친한 분들이 좀 포진해 계시다. 이런 얘기는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잘하는 사이라 편하다는 멘트와 함께 예. 또 다른 단장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빅딜은 어려운 분위기지만 리미트가 다가오면 예. 승부수를 띄울 수도 있다. 그렇죠. 근데 예. 그 승부수가 약간 뭔가 구체적으로 마음에 뭔가 두고 있는 듯한 느낌이어서 예. 이거 터지면 꽤 이슈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도 트레이드 카드는 계속 오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단장 이번에 수도권 관련 예. 분인데 우리 팀은 내야수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 현장의 메시지 있고 뭐 이런 식의 느낌이 있어서 내야수를 계속 찾아보는 뭐 과정들을 요 얘기를 들은 게 얼마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천성호가 이제 LG를 움직이는 가운데에서도 또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고 예, 이런 맞습니다. 과정에서는 차근차근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KT 쪽하고도 뭐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거는. 예, 그리고 뭐 말씀하신 대로 뭐 각종 아쉬운 점이 어느 정도 드러나 있고, 저 선수는 왜 안 쓰지? 그런 이름도 그렇죠, 사실 그렇죠, 보이잖아요. 그렇죠, 뭐 가령 지금 SSG의 포수 김민식 선수도 탐낼만 한데 다른 구단에서 그리고 SSG가 트레이드 카드로 써서 다른 자원을 끌어올 만도 한데 이런 생각이 번뜩 드는데 원래 시즌 초반에 예. 소원도 있었고요. 예. 뭐
그때 보십니까? 보면 예. 그 초반에 이제 SSG와 LG 사이에 뭐 김민석을 주고 누굴 데려온다 뭐 이런 설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안 됐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LG가 김준태 영입하면서 일단 LG가 김민식이 필요한 니즈는 조금 줄어든 상황이에요. 이제 김민식 선수가 지금 1군에 안 뛰고 2군에 내려가 있는데 SSG 포수 상황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조형우 선수의 성장이 되게 좋고 이주영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지금 2명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조형우가 더 많이 마스크를 쓸 정도로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김민식 선수가 꼭 필요하진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걸 고려하면 지금 삼성이 포수 자리에 강민호, 이병헌, 김재선 이렇게 돌리고 있잖아요. 예. 강민호 선수는 사실은 공격력 쪽에 이제 워낙 잘 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포스트 시즌을 고려하면 베테랑 포수의 니즈는 여전히 좀 있는 게 아닐까. 강민호 선수가 풀타임 뛸 수는 없을 테고 예. 그런 걸 고려하면 SSG는 최근 경기 운영 흐름 보면 유망주 이용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진짜 모르는 일도 많고요. 그런 걸 고려하면 게다가 SSG에는 김민식 외에도 신범수와 이유래 뭐 아주 상위라는데 뽑은 예. 이유래까지 있으니까 삼성은 당장 뭐 베테랑 주전 안 주고 SSG의 경기 운영 흐름을 보면 유망주급을 주고도 포수를 영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계산이 가능을 해요. 의외로 카드가 맞을 가능성도 높고 게다가 SH 단장은 김재현, 삼성 단장은 이종열. 예, 그렇죠. 익숙하죠 아주. 예, 뭐 트윈스에서 뭐 옛날 표현으로 한솥밥을 많이 나눠 먹었던 사이죠. SSG와 삼성의 트레이드를 이용균 기자는 예상을 했습니다. 가능성 있다. 가능성이 있다. 여지가 거기에 있다. 지난번에 이제 그 키움 고용 단장이 올해 야수 유출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또 돌려 생각해 보면 투수는 가능한 게 아닐까? 제가 그때 통화하고 나서 야수 유출이 없다고 네.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네, 근데 네. 끊고 나서 보니까 투수는 또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다시 전화해서 투수는 왜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제가 또 격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냥 뭐 그 정도면 뭐 나중에 좀 살펴보자 그랬습니다. 근데 어쨌건 키움은 미래를 보는 팀이니까 지금 스탯을 살펴보니까 원정현 선수 예. 그러니까 유망주를 내주지 않을 테고 베테랑 투수들을 살펴보면 원정현 선수 아직 투심 포심 구속 괜찮고 선발 투수로서 물론 사실은 하영민 선수의 어떤 키움 내 선발진의 위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실 상상에 그칠 가능성이 높지만 하영민 선수가 올해 너무 좋아요. 하영민 맞습니다. 선수의 FIP가 올해 3.67이거든요. 아우. 근데 유현진의 FIP가 3.63이에요. 비슷해요. 게다가 원정현 선수도 ERA는 좀 좋지 않지만 FIP가 4.54거든요. 이게 기아의 조상우 선수와 비슷합니다. 조상우가 4.52니까 이 정도 고려하면 키움의 투수진도 다른 팀에서는 탐을 낼 만하다. 근데 이 정도면 뭐 곡간을 빼내가는 거니까 더 많은 걸 줘야 되지 맞습니다.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키움에서 뭐 그냥 줄 리가 없죠. 그렇죠. 네. 투수는연하고 문자라도 보내볼까요? 자, KBO 리그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사실 매주 말씀드리지만 순위 차이가 너무 촘촘하게 붙어 있어서 빅딜은 어렵지만 이게 사실은 뭔가 변화를 이 촘촘한 승부에서 발화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어떤 효과, 외부 효과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단장들이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드라는 게 네. 그 어떤 거래도 갑이랑 을이 있잖아요. 예, 그 뭐 비중은 다르겠지만요. 이지가 조금 강한 쪽이 있죠. 예, 네. 이번에는 LG가 먼저 움직였고요. 그 7월 말이 가까울수록 트레이드가 더 그 협상이 물밑에서 구체적으로 오갈 텐데 대부분이 갑이 되고 싶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더 큰 카드를 빼오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도 좀 들여다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외국인 투수의 트레이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예. 자, 최강 올패는 구단 여러 구단의 깊이 있는 소식 열심히 취재하고 얘기 묻고 들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